TQ 엑셀 2018년 11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놨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입력한 곳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 계산의 조건을 보시면요. 행사장의 예약번호가 여기 예약번호 있으시죠? 예약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전시홀, 2이면 그랜드 볼륨, 3이면 컨퍼런스가 나오도록 출수함수랑 미드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약번호에서 미드 함수로 요 세 번째 글자 1 값을 가져오고 2 값을 가져오고 3 값을 가져와서 이 값이 1일 때는 전시홀, 2일 때는 그랜드 볼륨, 3일 때는 컨퍼런스라고 출수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나와야 할 값을 다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 하는 거는 요 텍스트 값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수식에 가셔갖고 텍스트에 가셔서 문자의 중간값을 갖고 오는 미드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미드 함수 마법사 창에서 보시면 가져와야 할 값은 저희가 B5셀이신 거죠. I5셀에 나올 값은 B5셀의 값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시작하는 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문자를 몇 개를 가져오시는 건가요? 한 개만 가져오시면 여기 지금 나오십니다. 값이 1이라고. B5셀의 세 번째 한 글자는 값이 1이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1이라고 지금 나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선택하셔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잘라내서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어디에서 사용하시나요? 추수함수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기 참조함수에 가시면 추수함수가 있습니다. 추수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게 뭐냐면 추수함수는 뭐라 하냐면 어떤 값에 어떤 그 함수 계산의 값이 1, 2, 3 해갖고 254까지의 값이 나왔을 때 1은 어떤 값을 주고 2는 어떤 값을 주고 그래서 값이 1, 2, 3, 4로 나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값인가요? 여기서 오른쪽 인덱스 너머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붙여넣기 해서 저희가 미드 함수 값 B5셀의 그 값에서 세 번째에 첫 한 글자를 빼온 값 1이라고 여기 나오시죠. 그래서 값이 1이었을 때는 어떻게 주시나요? 전시홀이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은 이렇게 따옴표를 꼭 안 넣으셔도 되는데 영문인 경우는 꼭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그래서 2였을 때 값이 2였을 때는 이라고 브랜드 볼륨이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값이 3이었을 때는 컨퍼런스 홀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지금 값이 1이기 때문에 전시홀이라고 나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끝에 가셔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여기 선택해 놓은 범위 전체에 지금 함수가 복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보시면 값이 1이었을 때 전시홀, 2이었을 때 그랜드 볼륨, 그 다음에 1이니까 전시홀이시죠. 3이었을 때는 컨퍼런스 홀이라고 계산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걸 함수 계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 비용을 계산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약 인원이 200명 이상일 때는 1.2의 할인율을 계산해서 행사 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80만 곱하기 할증률. 왜냐하면 예약 인원이 200명 이상일 때는 1.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200명 이하일 때는 1을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시잖아요. 예약 인원이 200명 이상, 그 다음에 200명이 안 되는 경우는 1. 그래서 조건 함수 if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총비용 다 선택을 하시고요. 조건 함수는 어디에 있으시죠? 수식에서 논리에 있으시죠? if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의 값이 어떤 것인가요? 예약 인원이시죠? 지금 여기 H5셀을 선택해 주시면 예약 인원이 200명 이상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라고 그랬죠? 행사 시간 그 다음에 곱하기 80만 맞으시죠? 곱하기 200명 이상이었을 때는 1.2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명이 안 됐을 때는 행사 시간 곱하기 80만 곱하기 1을 하시면 되십니다. 1을 곱해 주시면 여기 값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값이 어떻게 됐나요? 예,
240만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선택한 범주에 컨트롤 엔터로 쳐주시면 쭉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함수 계산을 보시면 이벤트 행사의 총 예약 인원입니다. 행사 이름, 저희가 아까 행사 이름을 갖다가 행사 구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하셨잖아요. 그래서 sum if 함수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 if 함수는 if가 조건이시잖아요. 조건에 맞는 것만 sum 더해주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14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sum if 함수는 수학에 있습니다. 수학에 더하는 건데 어떻게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수학 함수에 가였고 sum if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더해야 할 함수는 어떤 것이죠? 이벤트, 행사 구분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이 아까 C5부터 C12셀을 갖다가 저희가 행사 구분으로 이름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 범위가 이렇게 자동으로 행사 구분이라고 들어가십니다. 이 중에서 이 범위에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벤트라는 조건이죠. 이벤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구분 범위 내에서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계산을 하는데 어떤 걸 계산하는 건가요? 예약 인원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약 인원에 있는 값이 있는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행사 구분 중에서 이벤트만 골라서 그 값을 이 중에서 찾아서 이벤트 값만 찾아서 더해주는 게 sum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610이라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330에다가 그 다음에 280이니까 610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세미나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입력 데이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올림 값에다가 0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로 데이터의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값을 이렇게 123.4라고 나온 걸 반올림해서 123 그 뒤에다가 결합 연산자로 0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세미나에 해당하는 행사 중에서 세미나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인원만 더해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4세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수식 분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찾으시려면 범주 선택을 데이터베이스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daverage가 있으시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함수는 여기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저희 B4부터 뭐 H12셀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예약 인원은 몇 번째 필드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필드시죠? 일곱 번째 필드명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daverage, dsum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평균 데이터베이스의 합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계산을 하실 때는 꼭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도 필드명이 들어가셔야 되고 조건도 필드명이 들어가게끔 여기서는 지금 세미나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행사 구분과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196.6666 값이 나오셨죠. 이거를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해서 선택해서 잘라두기 하신 다음에요. 수학에 가셔가지고 여기 라운드 함수가 있으시죠. 반올림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값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던 196.6666이라고 값이 여기 나오시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1의 자리까지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자릿수 값은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시려면 1, 소수점 둘째 자리는 2, 그 다음에 만약에 10의 자리까지 보인다면 양수로 가면 마이너스로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의 자리까지 보일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하니까 196.6666의 값이 197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197이라고 나오셨죠. 네,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결합 연산자로 명을 붙여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의 끝에 가셔가지고요. 저희 키보드에 있는 결합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문자는 항상 다운편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운표 넣어주시고 명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엔터 넣어주시면 19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최대 행사 기간은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제23세를 그런 다음에 최대 함수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은 함수 추가에 평균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average라던가 이렇게 어떤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 이런 것들은 평균에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 함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맥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구하는 건 행사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사 시간 범위는 행사 시간 범위를 쭉 선택해 주시면 이 범위에서 제일 큰 수를 찾아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큰 시간인 6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 계산을 보시면 행사 1을 구하시는 겁니다. H14세에 들어가는 행사명에 대한 행사 1을 vlook 함수로 찾아오는데 이렇게 연, 월, 일 나오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14셀 행사1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값이 H14셀은 저희가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인해서 이렇게 한 가지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영구 하장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실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행사명에 해당하는 행사 1이 여기에 바뀌어서 나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뭐냐면 vlook 함수인데요. 일단은 여기 선택하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 클릭하시면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vlook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lookup이라는 게 검색하다는 뜻이시죠.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버티컬 그러니까 세로로 된 표에서 값을 찾아오는 걸 vlook 함수고요. 가로로 만들어진 표에서 값을 찾아올 때는 hl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표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느 거죠? H14셀 여기에 값을 찾아올 건데 어디서 찾아오실 건가요? 이 표 안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vlook 함수를 사용하실 때 범위를 잡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 아까 데이터 변수 함수처럼 그러면 테이블 전체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 행사명이시잖아요. 그러면 H14셀의 값이 행사명이시면 여기서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찾고자 하는 행사1은 요 두 필드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야 할 이름이 있는 곳에서부터 찾아야 할 값이 있는 곳까지 뭐 예를 들어서 행사 시간이라면 여기까지 가시면 되시겠죠. 지금은 행사 1이니까 요 두 필드만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명이 찾고자 하는 이름이 있는 곳이 첫 번째 필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필드는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필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은 몇 번째 필드에 있는 거죠? 하나, 둘, 행사 1이니까 두 번째 필드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값을 비슷한 값을 찾아올 건지 정확하게 찾아올 건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면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되고 비슷한 값을 찾아오면 true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셀이 좁아서 이렇게 나오시죠? 셀 넓이를 넓혀주시면 지금 날짜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를 바꿔주시면 반영구 화장으로 바꿔주시면 12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미니 타투를 클릭하시면 날짜가 바뀌시죠. 이렇게 vlook 함수로 값을 찾아오게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시는데 예약 인원 셀에 데이터 막대로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예약 인원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최소값은 막대 그래프가 안 보이고 최대값은 꽉 차게끔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으시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세규칙을 클릭하셔가지고 세규칙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다가 뭘 하실 거죠? 저희가 데이터 막대를 표현하실 건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녹색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색깔은 녹색. 여기 녹색이시죠? 녹색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일 작은 값은 막대가 안 나오고요.
제일 큰 값은 막대가 꽉 차게끔 해서 비례해가지고 막대로 데이터 값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제1작업에 함수 계산과 관련된 조건을 다 완성했습니다.